주한미 대사가 평산마을을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이게 퇴임 대통령을 현직 주미대사가 찾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죠. 어느 나라에서든. 네. 자, 일단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골드버그 대사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방문을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환담이 한 1시간 정도 이어졌고요. 서로에게 책을 선물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을, 골드버그 대사는 사진작가 안셀 애덤스의 인 더 내셔널 파크스를 선물했습니다. 아, 또 왜 국립공원이야, 또. 바람공원 생각나기 싫이. 네. 내셔널 파크라 그러면 겁나 멋있어 보인다고 윤석열이가 그랬는데. 아니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정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후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 현직 미국 대사가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산에 있는 저 지역까지 찾아가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둘만 만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 그렇죠. 그다음에 윤건영 윤건영 의원. 의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외교부 1차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접촉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역 의원이 따라갔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어떤 사교 모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건 교수는 외교부 1차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났을까를 한 번씩 예상 지표를 빼보는 거죠. 평상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 측이 부탁할 게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그 부탁이 뭐였을까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였든 간에 겁나 이기적이었겠지, 미국 놈들. 그렇지? 미국 놈도 너무 싫어졌어요 요새. 바이든 같은 놈은 진짜 뜨거운 맛을 진짜 봐야 되는데 토 나올 정도로 싫어, 미국 애들. 그 아무리 집에서 구박대기라 그래도 밖에 나가고 망신당하고 그러면 집안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집 안에 뒀었어도 망신이긴 한데 그걸 데려다가 그렇게 국제 망신을 그것도 2번이나 시켜버리는 꼴을 보면서 집주인으로서 이 국격이 개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진짜 싫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해 가면서 이것들이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아직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미국적 시각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잊혀지고 싶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간인이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사실 이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방문이라든지 이 관심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억지로 해가면서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게 싫다는 그래서 겁니다. 배석자를 보면 외교에 관련한 문제일 게 커요. 경제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럼 이제 외교를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대북 특사 뭐 이런 류의 대북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이랑 긴밀하게 밀착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연설을 수십 통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트럼프하고 지속을 하면서 한국 빼고 우리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요. 우리들이 바람 펴요. 이러고 지금 하던 이 북미 관계가 지금은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싸늘해져 버린 상태이거든. 문제는 북한이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갖고 러시아와 중국에 붙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그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15일날 러시아 대사가 북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북한한테 경고를 했어요.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의미보다는
북한이 준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군사적 이용을 위해서 이용당,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쪽쪽 빨리듯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쪽쪽 빨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북한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10년간의 코로나에 지금 전력난까지 지금 지난 5, 6년 동안 김정은이 집권해갖고 쌓아왔었던 그 상무위원장으로서 업적이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못 구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돈을 처벌하는 평양에 있는 신시가지나 원산에 지어놨던 리조트 사업들이 트럼프 때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만들어준다 그랬거든, 거기다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러에 붙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제 뭐 비핵화 부분을 보냈어갖고 여러 가지 주도권들을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너의 자리만 지켜줄 테니까 네가 누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각종 주도권들을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경제나 뭐 무역이나 자원 이용이라든지 아마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다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정부는 더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합쳐져 갖고 강대국이 되는 것도 싫지만, 북한이 지금 있는 상황 분단 고착이 돼갖고 완전히 중국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특사, 즉 김정은이 뿌리치지 못하고 호의로 받아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거고, 나는 그 사람이 거의 데니스 로드만 아니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번 미국의 부탁을 수락 안 하셨을 겁니다. 그 전에 근데, 바이든도 왔었잖아. 예, 근데 그게 문제예요. 만일 이러한 수락 요구를 해가지고 가갖고 만나서 얘기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쥐고 트럼프 기다려, 푸틴 기다려, 시진핑 기다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니들이 승인만 해 라고 하던 외교적인 방향하고, 지금 윤이 모든 걸 다 내놓은 상태에서 대북 특사를 미국이 제안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에 제안할 내용들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저기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적한 게 정확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만나가지고 뭐 남북 좋은 얘기 했겠지. 좋은 얘기 했겠지. 한민족 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얘기. 세계적으로 가자라고 갔을 건데, 지금 요구하는 특사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사는 아닐 거라는 얘기지. 결국 미국이 지금 윤석열을 이용해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빠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요거 좀 뒤처리 좀 해주세요, 이거 느낌이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주체적으로 지금 뭐 대북 타격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그 창군 역사 이래로 한미일이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을 지금 동해상에서 진행을 합동훈련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완전 뒤집혀져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일종의 뭐 북한 인접 지역에서 국지전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이 이대로 유지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치 않는 남북 간의 분쟁이 시작되고 남북 간의 일종의 관계 차단이 시작돼 버리면 이제부터 한반도는 완전히 섬이 돼 버리는 거야. 이제 진짜 일본의 부속 도서가 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면 우린 기댈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 측 요청으로 이게 성사가 됐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뭔가 요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종권 교수하고 윤건영 의원이 같이 갔을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금 경색되는 남북 관계가 편치 않고 미국이 북한하고도 직접적인 대화할 의향이 있으니까 자리 한번 주선해 주세요 라는 방식의 대북 특사. 이거는 주도권은 우리가 뺏겼지만 최소한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있는 긴장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러시아의 편중에서 딸려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동의 이익은 없어. 최악은 뭔지 아세요? 지금 있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쟁 내지는 지금의 레짐 체인지 같은 형태의 북한 안에서의 내부 쿠데타 또는 김정은의 실각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만일 그렇게 됐을 이후에 뒷수습을 위한 대북 특사 역할을 생각하면 이건 최악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될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거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아마 즉답은 피했을 거고 그와 관련된 의사타진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락호락하게 미국의 의도 충족을 위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뿐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외교적 역량이 제가 본 그 어떤 국가 정상보다 최고예요. 이분은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저는 그나마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 angela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인데 그분을 능가하는 제가 본 최고의 외교로서 엄청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결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분명히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대사가 찾아간 정도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똥줄 탄 거야.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 의외에 다른 인물을 내세워 갖고 똑같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똥줄 탔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내세워 갖고 북한이랑 접촉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미국이 선정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에 대한 그림도 지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박지원밖에 없어가지고 출마한다더만. 응? 출마한다더만. 출마하지 말고 대북 특사 가라고. 제발 좀. 박지원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쪽 라인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인적인 휴민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세현 대안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정세현은 학자지 직접 가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도 통일부 장관 아니 근데 그 출신이니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했지만 직접적인 접촉한 인사의 근데 저는- 휴민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평론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가 저희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맹신이 아니라 저희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참고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철저하게 지금 미국 국익밖에 정신이 안 팔려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 나발이고 없어요. 윤석열 그렇게 뽑아먹는 거 보세요. 정말 사악하다니까요. 트럼프는 대놓고 야 내놔 하는 사람이지만 바이든은 대놓고 내놔 하지 않지만 더 많이 뺏어가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내놔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가 오바마도 경험해봤고 트럼프도 경험해봤고 다 경험해봤잖아요. 바이든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비열한 놈인지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그냥 듣고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국익에 따라 움직일 거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수많은 미국 주류 언론들이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이 프레지던트 문이 트럼프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트럼프가 꼼짝도 못하고 문재인한테 끌려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이클 볼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당시 이제 잘리고 나서 그 사람 하노이 회담 때 봉투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깬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 안에 문재인 대통령 욕 엄청 했어요. 왜? 문재인은 한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그게 강경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짜증나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 들어서가지고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쩔쩔맸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모든 걸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다면 다음 차선책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차선책부터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 편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이 더 먼저인 사람들이 지금 순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근데 그렇게 답답합니다. 해도 예. 저는 차선책으로 가면 북한이 그 사람 말 듣겠어요? 나는 안 들을 것 같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북한은 문재인-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대안으로 태영호 의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천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이제 제가 마이클 지켜보시라는 차원에서 볼튼이라고 얘기한 했죠.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수야. 네, 마이클 존 볼튼. 볼튼이. 정신이 없네. 예. 자, 뭐 아니. 그 문제는 요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팩트를 알지 못한 더 진행상이 없긴 한데 그 다음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그냥 한 번 가서 얼굴 보고 책 교환하러 간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절대 아니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기사가 보면 자서전졌다. 이게 다 헤드라인이거든요. 책 교환했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지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긴급하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